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월요일 종목 세일즈, 저는 송동호입니다. 효과적인 자산 관리, 효과적인 자산 운용, 이것들을 위한 보다 신중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한 종목을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시황은 코스피는 전일 대비해서 지금 약간 약보합이죠. 자, 코스피는 전일 대비 약보합 중인 0.42포인트 하락한 1966포인트로 거래 중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해서 지금 2.5포인트 하락한 701.87에 거래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요.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자, 투자별 매매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지금 251억 원 정도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또한 239억 원가량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계만 지금 745억 원가량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개인들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327억가량의 매물을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311억 매도, 그리고 기관계는 29억, 약간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주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주 현재 삼성전자는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약간 하락세로 내려왔죠. 약보합으로 지금 3,000원 마이너스인 12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800원 하락한 66,600원, 그리고 현대차는 보합권인 13만 5천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약간 상승을 했네요. 43만 1,000원,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하락한 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시총 상위주는 셀트리온 경우는 이제 900원 하락한 9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지금 약간 상승했습니다. 1% 정도 상승한 10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서는 약간 강보합 32,650원, 500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M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그리고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44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500원 정도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시청 상위 현황,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시황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자, 제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저희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서 지금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가보고 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을 먼저 보시자면요. 자, 먼저 제가 꾸린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은 지금 현재 4종목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웅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웅진 현재 시각 지금 3,000원 가량이 거래되고 있고요. 3,0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5원이 상승한 약간 상승했네요. 이 종목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고 더 이상의 새로운 악재가 없음을 호재 삼아서 점진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면서 역시 웅진은 목표가 손절가 지난주와 같이 유지를 하겠습니다. 웅진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환인제약입니다. 자, 현재 시장 대비 전일 대비해서 약간 환인제약은 견조하게 상승한 모습이죠. 지금 1.49포인트 상승했고요. 250원가량 상승한 17,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 환인제약 주력 제품은 그 신경 정신작용제이니만큼 최근에 뇌질환과 정신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대중들이 이런 약품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재무 상태로도 여전히 건전한 재무 상태고, 이 환인제약이라는 주식은 단기적인 재무 상태, 주가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지만 애시당초부터 이 환인제약이라는 주식, 이 환인제약이라는 기업은 좀 처음부터 멀리 갈 생각으로 이제 보유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봐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견조한 주가의 움직임이나 견조한 주가의 펜더멘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의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이제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거의 최고점에서 많이 물려있다. 이런 걸로 예상되긴 하지만 이 물량이 어떻게 상승을 하면서 소화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고점에 대한 이제 갱신 여부가 많이 나뉠 듯 보이고요. 이제 환인제약 역시나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서 차트를 좀 보시자면요. 자, 환인제약 차트는 기존의 차트의 공식과는 많이 좀 벗어나 있지만 역시 지금 보시다시피 기술적인 움직임이 차트의
이제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환인제약 목표가와 손절가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환인제약 또한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흥국 F&B 보시겠습니다. 자, 흥국 F&B의 경우에는 국내 유명 유통업체들, 뭐 편의점, 그리고 제과점, 그리고 뭐 카페, 그리고 호텔, 커피숍 이런 것들에 워낙 납품을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스토리나 그리고 재무 상태의 경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조정을 받고 있었죠. 한 1년 넘게 장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다가 이제 바닥을 확인 후에 역시나 계속해서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을 계속 유지 중인 결과 추가로 손댈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흥국 F&B 또한 현재 가격 유지를 하고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드렸던 코오롱 글로벌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은 오늘은 가격이 조정이 좀 있네요. 하지만 이 종목 여타 건설업체보다 사업의 구조가 다각화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설업체는 수주량이 많이 줄어들거나 이제 수주를 한 뒤에 완공이 된 뒤에 미분양이 많아지면은 이 기업의 재무 상태, 뭐 이제 현금 유동성이 빨간불이 켜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많아서 이자를 이제 납부를 못하던가 이자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그래서 좀 사업 초기에는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부채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이제 해당 회사가 휘청거립니다. 예를 들자면 부도가 난다든가 뭐 워크아웃이 된다든가 상폐가 된다든가 이렇게 몰락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보면 건설 섹터 건설업인 경우에 이런 것들 이 건설업인 때 이런 힘든 기간에도 이 건설업 외에 다른 코오롱 글로벌이 영위하고 있는 무역 산업이나 유통 산업 같은 것들이 지금 대거 포진하고 있음으로써 뭐 예를 들자면 코오롱 스포츠나 뭐 아웃도어 등산복 에어죠. 그리고 유통산업 중에서는 주력인 코오롱 모터스, 자동차 판매, BMW 뭐 딜러사들의 판매로 충분히 부진한 기간 동안 이 사업들로 버텨줍니다. 참고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오롱 모터스 같은 경우는 여타 BMW 딜러사에 비해서 가장 선두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건설 섹터의 힘든 기간 동안 이 실적을 상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상승한다면 같이 우상향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업의 사업 형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재무 상태 또한 적자세에서 이제 흑자세로 1년 전부터 전환을 돼서 턴어라운드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 기술적 이제 분석으로 보는 코오롱 글로벌 또한 최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반토막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선 위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좀 과거에 고점을 찍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고점을 찍은 뒤에 이제 하락세가 아니라 깊은 조정이었다라는 이제 단기적 저점 위치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앞으로 점차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역시 현재 가격에서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유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이전 종목들에 대한 설명 마치겠고요.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추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기 앞서서 투자 고지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투자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점 유의하셔서 참고하시고 매매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일에 제가 가져온 신규 추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이고요. 업종 및 주력 산업은 역시 호텔 산업, 그리고 레저 산업입니다. 워낙 호텔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동시에 카지노 테마로도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넘어가셔서 연결 재무제표 화면을 좀 보시자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뭐 딱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은 시점이지만,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다시 좀 상승세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부채 같은 경우에도 뭐 딱히 지적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부채가 많아가지고
뭐 크게 부담이 되는 기업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도 아니고 크진 않지만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 뭐 영업이익 측면이나 자본 상태 돼서 그럭저럭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 종목은 코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좀 기본적 분석보다 기술적 분석, 좀 차트리스트의 관점에서 접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이제 순이익이 예상치가 202억이었는데 약간 모자라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좀 내역을 좀 들춰봤는데,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에서는 매년 말 4분기에는 이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근데 올해부터 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4분기부터 인센티브를 안 주고 1분기에서 당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부터 미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인건 비용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이 증가를 했지만 그만큼 좀 영업 비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지출이 돼가지고 실제로 남는 비용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광고 선전비도 추정치보다 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재무 상태를 보면은 약간 좀 순이익이 좀 적게 나타났고요. 이것보다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은 이제 향후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죠. 이것들의 기저 효과 및 부산 카지노 합병 효과에 대한 실적 개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국 정부의 카지노 산업이 단속이 완화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사행성 산업을 단속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근 몇 년 동안은. 근데 그 단속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줄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것에 대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부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세금이 덜 거치기 때문에 좀 이것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넘어가셔가지고 지금 2017년에 이게 보시는 게 2017년에 완공이 될 예정인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의 조감도인데 영종도 리조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좀 완공이 되면은 역시 많이 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것은 해외 관광객들 유치로 기존 카지노와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완공시킴으로 인해서 좀 기대감도 점차 고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주력으로 하는 리조트로서 지금 현재 인천 쪽에 이것 말고도 대표적으로는 송도 국제 도시가 있죠. 인천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좀 실패작이긴 하지만 뭐 중국에서 관광객들한테 치킨과 맥주를 이제 제공해 준 것도 있는데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인천 쪽에서 좀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인천의 영종도 시티, 파라다이스 그룹의 영종도 시티인데 그동안 게임 일변인 카지노 사업과는 달리 좀 리조트의 성격도 좀 강화를 시키고 가족 단위로 관광 오게끔 이런 기능을 좀 강화를 시킬 전망입니다. 특히나 카지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이제 어떤 구조냐, 방문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을 합니다.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 오픈 예정인 파라다이스 시티는 좀 영업장 규모가 지금 아마 예정된 게 12,998.34제곱미터인데 이것은 현재 지금 그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와 비슷한 크기로서 이것을 좀 따라잡겠다는 이 회사의 의지가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위와 같이 사행성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 완화, 그리고 사업 확장으로 인한 매출의 비약적인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니 해도 정부의 제도 완화예요. 중국 정부, 마카오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행성 산업이. 근데 이제 2014년에서 거의 좀 많이 60%에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2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좀 위기를 느껴서 다시 제도를 완화시키면은 더 많은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좀 중점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리스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자, 파라다이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금일 기준 차트를 좀 볼게요. 금일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2%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큰 시점에서 보면 2014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 고점에 대비해서 좀 거의 3토막가량이 났습니다. 주가 가격에 비해서는 안 좋은데, 이제 3토막당 정도면은 프라이스 밸류는 좀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올해 2월에 이제 반등한 기간이 유가지수와 주가지수가 단기적으로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때 같이 이 종목도 상승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 뒤로 무난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 와중에 또 진바닥을 2번을 지지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진바닥을 지지했는데 이는 차트상에 이제 위치는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살짝 주가 지수가 비슷하게 연동이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지수의 움직임과 연동이 돼 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주가 지수가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주가 지수보다 더 선두해서 먼저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주가가 돌아선다면 이것이 오히려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역시나 파라다이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대비해서 주가가 새토막이 났다. 고점 대비 새토막이 났으면 이 정도면 프라이스 밸류가 충분하다. 그리고 원래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 위주로 봤는데 아까 재무 상태에서 보셨다시피 재무 상태 기본적 분석도 나쁘지도 않고 기술적 분석에서 봐도 둘 다 차트상 위치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괜찮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고요. 자, 이 기술적과 기본적 이 이유 외에도 정책적인 부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도 함께 한다면 향후에는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좀 괜찮은 주가로 인한 차익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지금 주가가 2,000대고 코스닥 시장이 700대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데 역시 이 위치에서 주가에 좀 베팅한다는 거는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갱신한다는 거에 비중을 두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지금부터 20년 전이었죠. 거의 20년가량 됐는데 1998년에는 IMF였어요.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10년 뒤 2007년, 2008년에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였는데 지금 또 그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만 보면은 주가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다시 지금 현재 실물 경기에 따라서 폭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항상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거는 새로운 상황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설마라는 부분에서 그 설마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안 망하고 오히려 신고점을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이 종목에 대한 베팅을 했고요. 자, 파라다이스에 대한 가격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파라다이스 매수가는 15,300원. 지금부터 좀 더 조정을 받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9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파라다이스에 대한 종목 추천 마쳤고요. 저는 다음 시간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